어, 오늘 뭐 발제하신 분들과 토론하시는 분들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나올 때마다 놓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동성애 다 반대하실 것 같은데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 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동성애 성행위를 직접 하는 그분들 말고 동성애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1990년도에 소련이 망했잖아요. 소련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뭉쳐진 독재국가잖아요. 소련이 망했어요. 그럼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죽었나? 그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봉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게 새로운 형태가 동성애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 운동을 하는 분들이 왜 합니까? 그럼 이거를 동성애를 하니까 좋아서 합니까? 그건 동성애자들끼리 이야기고, 이 운동을 왜 지지하냐고, 정의당은 왜 지지하냐고. 이거를 우리가 이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논의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밖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정의당은 왜 이걸 지지하느냐?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를 녹여놨잖아요. 우리 인종을 차별하지 말자, 여성을 차별하지 말자, 다 오케이, 좋아요. 나이도 차별하지 말자, 지역 출신 차별하지 말자, 오케이, 다 좋아요. 그런데 왜 거기 동성애가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엎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1990년 소련 해체로 자기들의 목표가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버전을 만든 겁니다. 그게 뭐 최근에 책도 나왔는데요. 문화적 막시스트들입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있다고요. 동성애 운동의 뒤에. 이 사람들이 뭘 지향하느냐? 자본주의 체제를 엎으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연구를 해봤어요. 소련 시절에는 노동자 농민이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폭동혁명을 일으키면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질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 세계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해봤어요. 70년. 안 되더라고요. 망해버렸죠. 그래서 야, 실패구나. 그럼 이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봤어요. 이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분류합니다. 소련 시대에는 노동자 농민이 억압받는 자예요. 자본가계급은 억압하는 자고. 근데 이제 버전을 좀 바꿨어요. 억압하는 자는 백인 남성입니다. 억압받는 자는 유색인종, 흑인, 여성, 그리고 동성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전부 각계로 침투하자. 야, 너는 저 법조계 가고, 너는 언론계 가고, 너는 시민단체 가고, 네 노동단체 가라. 여기서 전부 진지를 구축해라. 이거에서 많이 들은 거죠.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한 진지론입니다. 이게 동성애 운동은 이런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들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또 크리스찬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기도만 열심히 해서 그러신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유엔에도 침투했습니다. 유엔에. 우리 지금 뭐 왜 세계 저 보건기구나 뭐 어디서 세계적인 기준으로 인권을 왜 이렇게 자꾸 차별금지법을 강조하지? 또는 후진국 가면 유엔이 그렇게 시킵니다. 야, 젠더 메인스트림 받아줘. 그러면 식량 지원할게. 얘들이 유엔을 장악했어요. 지금 유엔이 그 전위부대입니다. 지금 동성애 운동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밀리고 가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유럽이 초토화돼서 이거로. 그 다음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이 선진국이에요. 미국에서 미투 유행하면 한 달 만에 수입돼요. 바로. 이게 한국에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미 2000년대부터 상륙을 했습니다. 1990년도에 소련이 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또 한 새로운 버전이 없을까? 10년 동안 고민하다 이걸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목표는 뭐냐?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건데,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가장 기본 요소인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가정을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탱해 주는 게 정신적인 이데올로기가 교회들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가정을 지탱하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그럼 가정이 무너진다. 그 작전인 거예요. 그 작전으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은 문화적 막시스트들이 법조, 언론, 사회 모든 분야에 침투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전쟁.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에는 어떻게 투영이 되느냐? 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넘기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방송법에는요, 동성애 관련 보도를 해도 됩니다. 자, 보세요. 윤리성. 1번에 보면 방송은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한다. 여기서 가족이라는 건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평화롭게 사는 가족. 그걸 말합니다. 지금 동성애자를 이야기하는 가족이 아니에요. 또 넘으시죠. 뭐 품위 유지 이런 건 뺍시다. 넘기고. 자, 2번 심의 규정이 더 나옵니다.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여기에 반하는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지상파 방송의 책임. 가족 시청 시간대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해야 됩니다. 이거 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가시죠. 자, 보면 성표현,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는 등등등 여기 읽어보시면. 자, 그다음 또 넘어가시죠. 자, 그런데 쉽게 하면 헌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헌법에. 근데 헌법을 고치려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차별금지법 잘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들이 장난을 치느냐? 지방자치단체 가서 조례받고 가잖아요. 지금 방송국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바꿨어요. 사실 이거 공영노조 때는 바꾼 거예요. 사실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보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이런 거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 딱 동성가족을 딱 넣어놨습니다. 제작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그 연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대충 짐작을 합니다만은, 저희 회사에 양승동 사장이 오고 나서 성평등센터라고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여러분 생물학적인 남녀를 이야기하는 섹스가 아닙니다. 자기 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아침엔 여자, 저녁에는 남자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젠더입니다. 젠더. 성평등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PDF 파일은 이게 없어요. 근데 책자로 나온 우리 구성원들, 기자나 PD들, 우리 직원들한테 나눠준 책자는 요거만 딱 따로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별지로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예, 이제 우리 지적이 들어가니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2020년 6월 29일 날 한 5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보도를 했어요. KBS가 일방적인.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뭐 법안 발의하면은 그거 다 한 5분씩 다뤄줍니까? 안 다루죠. 그렇게. 왜 이걸 이렇게 집착하느냐 이거예요. 뭐 이 차별금지법에 성적 제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넘기시죠. 동영상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뭐 14년째 제자리 겁니다. 왜냐 또 그다음에 이 여론조사는요, 사실은 그 동성애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차별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동성애를 이렇게 평등권 보장 법률에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슬쩍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넘어가시고.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 이렇게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작년 11월 8일에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리포트를 한 기자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넘기시죠. 자, 이분이 보니까 레즈비언 같아요. 레즈비언인데 이제 결혼하신대요. 이제 같은 레즈비언하고. 자, 이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다라고 보도한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앞에 정의당 차별금지법 5분짜리 정도를 기획한 팀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명서를 통해서, 자, 이거 다 성명서 하나 떼어주시죠.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거. 성명서에서 이제 이걸 저희들이 다 이제 사내에 게시하고 외부 언론에도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가족을 보도한 그 기자가 모 부의 팀장으로 가서 아까 그 정의당 차별금지법 관련 기획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최근에 11월 28일입니까? 또 차별금지법 왜 잘 안 되나 이것도 하나 하더라고요. 주말에. 그것도 다른 기자 이제 이름을 빌어서 하는데 그것도 또 그 부서에서 합니다. 자,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적 막시스트들은 KBS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의 목표는 우리나라가 건전한 가족 공동체를 이룩해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정말 사회가 굉장히 건전하게 되는, 이런 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혁명, 이 체제를 해체해야 돼, 엎어야 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아까 쭉 말씀드렸는데요. 한국기자협회, 제가 한국기자협회 아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현직 기자고 저는 기자협회를 탈퇴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기자협회,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인권 준칙을 정해가지고 왜 기자들에게 강요하냐 이 말이에요. 니들이 뭔데? 한국기자협회가 뭔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태를 아는 기자들은 기자협회를 탈퇴하십시오. 한국기자협회 니들이 뭔데? 왜 언론을 침해하는 짓을 하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기자협회가 보건복지부하고 2018년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자살보도 권고기준 잘 지키고 있어요, 한국기자협회? 고 노회찬 의원 죽었을 때 자살보도 권고기준 잘 지켰어요? KBS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데 공영방송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자살을 미화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국기자협회 니들이 뭔데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국기자협회를 강하게 질타하셔야 됩니다. 지들이 뭔데 물어봤어? 협회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협회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단법인이라고. 쉽게 하면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 뭐 결정권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회원들한테 물어보신다고 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기자협회도 물론이지만은 대한민국에 지금 뭐 진보단체, 저는 진보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좌파단체들은 다 민주노총의 지침을 따라요.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가정이 유지되고 우리 공동체가 잘 유지되는 그런 사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목표는 혁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동성애 운동을 반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제발 하나님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세요. 일만. 뭐 하면서 이거는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그건 알레르기가 나요. 동성애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체시키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에이즈 걸리게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셔야 된다고요. 제발 좀. 그래서 저는 보건법률인 회, 제가 전에도 모임에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언론인에도 보금자를 열심히 합시다. 왜 건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모임 이런 건 안 됩니까? 왜?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공유를 할 수 있는 더 확산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동성애 이야기할 때 뭐 제가 크리스찬이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예수쟁이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린다고요. 그 확산이 안 됩니다. 운동이. 이 운동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잘 설득을 해야 돼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나서 주셔야 된다고 호소해야 됩니다. 좀 길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어떤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또 현직이니까 현직에서 동성애 관련 보도하는 어떤 이런 제작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 또는 위배하는 수준에서까지 방송하는 사람은 제일 좋은 방법은요. 빛에 드러내면 됩니다. 그 사람을, 그 기자를 빛에 드러내면 됩니다. 흑암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현직에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잘 이루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미래가 있고 비전이 바로 서는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